안녕하세요. 낭낭낭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1학년도 숙지고등학교 2학년 2학기 중간 수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극한값을 구하라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그냥 극한이 아니고요. 마이너스 3 이렇게 접근해 가는데 중요한 것은 절대값이 붙어 있죠. 자, 절대값 이런 부분들 극한하기 이전에 절대값 부분들 마이너스 3 이런 부분들 할 거니까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값이 마이너스 x로 풀린다라는 사실이죠. 이렇게 기호를 먼저 처리해가는 과정 이런 단계를 좀 밟아가는 연습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플러스 이렇게 처리하겠고요. 이제는 좀 완벽해졌죠. 자, 이렇게 이제 아주 평범한 문제 형태로 좀 바꿔놓은 다음에 마이너스 3 그러니까 다시 쓰게 되면 이제 이런 형태가 된다 이런 얘기죠. 이곳에다 이제 마이너스 3을 대입해주면 되는 그 마이너스 3분의 3 처리해서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풀어가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1번 문제라서 뭐 간단하게 처리가 되어 있지만 지금 방법 보여드렸습니다. 기호를 이렇게 좀 처리해가는 과정 이런 과정을 좀 살펴서 식을 좀 이쁘게 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극한을 해가는 그런 절차를 좀 밟아가라. 이 부분들이 이렇게 좀 기호, 즉 절대값 혹은 뭐 가우스 기호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대처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미래에 좀 더 복잡해질 그런 문제 형태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가는지 좀 생각하면서 풀이하시기 바랍니다. 곡선에 접하고 기울기가 8인 접선의 방식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접선의 기울기가 8이라 이런 얘기인가요? 우리가 이제 미분 계수 열심히 미분해서 4x 이렇게 좀 공부할 텐데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8이다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럼 x좌표가 2라는 부분들을 알게 되면 좌표 자체가 2,2를 대입해 주니까 8에다가 7 되겠군요. 2,7 좌표 얻었고 그 다음에 기울기 8이라는 거 알고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접선 방식 만드는 거죠. y-7은 8에 x-2 이렇게 처리해주면 접선의 방식 완성. y는 8x 마이너스 16에 플러스 7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그럼 이제 뒤쪽이 이제 그러면 마이너스 9가 되겠군요. 그럼 이제 4번이 답이 돼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정보 얻어내는 과정이 살짝 담겨 있지만 뭐 우리가 이제 미분 열심히 공부했을 때 미분 계수가 접선 기울기라는 사실 정확하게 좀 알고 있는지 이 부분만 점검하게 되면 무리 없이 좌표들을 얻어내서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극한값이 성립하도록 AB값을 정하라 이런 얘기네요. 극한 문제가 되어있죠. 리미트 X값이 마이너스 1로 접근하는데 X 플러스 1 그럼 이제 분모가 0이라는 거죠. 이때 이제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 이렇게 처리되는데 분자도 0이 되어야 극한값 4가 이렇게 나갈 수 있다. 0분의 0꼴에 해당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즉 대입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 플러스 1은 이꼴 제로 이런 형태의 관계식이 되는데요. 그럼 이제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B 값에다가 A 마이너스를 좀 대입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제 주어진 식을 다시 쓰게 되면 리미트 X 값이 마이너스 1로 접근할 때 X 플러스 1분의 자, x제곱 ax 플러스 a 마이너스 1 처리됐을 때 이렇게 좀 짝을 지어서요. x제곱 마이너스 1 부분들은 뭐 인수분해를 좀 다시 해서 쓰면 되겠죠. 그러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a 부분에 x 플러스 1 이렇게 좀 처리해서 쓰면 되겠습니다. 리미트 x 값이 마이너스로 접근해 갈 때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뭐 약분해서 이제 소거를 하게 되면요. 리미트 x 값이 마이너스 1로 접근해 갈 때 주어진 식은 이제 뭐가 남죠? x 마이너스 1 플러스 이렇게 남겠죠? 이 부분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되니까 a 마이너스 2 해서 결과를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 결과가 이제 4다라고 나왔으니까 자연스럽게 a 값은 6에서 구하면 되겠고요. a 값이 6으로 나오게 되면 b 값은 그럼 얼마가 됩니까? 6에서 이렇게 빼는 거니까 6에서 1 빼니까 b 값은 5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해서 이제 결과를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뭐 곱하기 30을 답해가면 되겠네요. 자, 뭐 극한 문제 중에서 뭐 맨 처음 부분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담겨 있죠. 0분의 0꼴일 때 극한값이 4가 존재해집니다. 라고 해서 뭐 관계식 만들어가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0분의 0꼴은 풀이법이 뭐 인수분해 약분 이런 부분들이니까 뭐 인수분해에서 약분하는 과정 중간에 이제 쭉 나오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풀이 절차가 되어가는 거니까 뭐 일단은 접근법 0분의 0꼴일 때 극한값 같습니다. 라는 개념부터 확실하게 좀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중간에 이제 또 인수분해하는 부분들 챙겨서 학습을 좀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함께 합니다. 함수 fx가 x는 1에서 연속이 되도록 할 때 ab 값의 합을 구해 주십시오 라고 되는데 뭐 1일 때 하고 아닐 때 하고 나눠서 함수식이 쫙 주어져 있죠. 근데 연속이 돼야 되겠다. 그럼 뭐 해야 될까요? x가 1로 접근해 갈 때 x-1분의 루트 x 플러스 a 마이너스 2 극한값하고 함수값 b하고
각각이 존재하면서 결과가 서로 어떻게 돼요? 같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연속에 대한 이론이죠. 자, 그렇다면 이 부분들 좀 살펴보니까 0으로 가겠죠. 이를 대입해 주는 거 0분의 0꼴 이렇게 될 때 이제 그 값이 b가 된다. 뭐 이런 이론 형태로 뭐 이론을 정리해 주니까 뭐 그냥 미지수가 있는 0분의 0꼴 극한 문제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었죠? 자, 그렇게 되면 좀 분모가 이제 이미 0이라는 거 밝혀졌으니까 분자에 대입했을 때 a 플러스 1 루트 마이너스 2 결과가 0이 돼야 되겠죠. 그럼 루트 a 플러스 1 결과가 2가 되겠고 a 값은 제곱해서 이항식이니까 3 해서 결과가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주어진 식은 뭐 0분의 0꼴 형태가 됐으니까 유리화를 해야 되겠죠. x-1 유리화를 하게 되면 루트 x 플러스 a 3이었죠. 더하기 2 형태를 분자분면 써주면 되겠고 여긴 제곱하면서 x 플러스 a 그럼 3 되겠고 빼기 4 형태가 좀 되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x 마이너스 이렇게 좀 약분이 되겠고요. 2를 좀 대입하게 되면 이게 이제 2 더하기 2 분의 1인데 그럼 이제 이 값이 b가 되는 거니까 b 값은 또 4분의 1이 되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뭐 a 더하기 b를 하라 그러면 4, 3, 12 되니까 4분의 13에서 3번이 답이 되가는 그런 형태 됐습니까? 자, 이제 뭐 극한에 대한 뭐 이런 부분이 정리되면 되겠죠? 함수값 극한값 각각 존재하면서 그 결과가 서로 다 같다 이렇게 극한의 연속에 대한 이론들 점검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미지수가 있는 뭐 극한 문제 이런 형태가 돼서 특히 이제 뭐 0분의 0꼴 이런 형태가 돼서 극한값이 존재해야 됩니다. 이런 이론들이 살짝 가미된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연속 뭐 반드시 나오는 거고 과연 이제 어떤 레벨이 나오냐 뭐 이런 싸움을 해야 되는 거니까 뭐 학습 철저하게 잘 해야 될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x값이 0보다 클 때 우후 fx가 이제 부등식으로 쫙 나와 있습니다. 자, 만족시키는 fx에 대해서 다음에 이제 극한값을 구해달라. 그런데요, x분의 fx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럼 x분의 fx를 만들면 되죠. 자, 주어진 식들을 전부 x로 나누는데 그래서 이제 0보다 크다고 되어 있군요. 부등호 바뀌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그대로 지금 식을 쫙 써가면 되겠습니다. 4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 자, 우측에 또 x를 곱하게 되면 2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분의 8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빼기 x 더하기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이제 부등호가 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문제를 보니까 뭐 리미트를 붙여야 되는 거니까요. 리미트 그러면 x가 무한대로 간다. 다 같이 붙이면 되죠. 리미트 x값이 무한대로 간다. 리미트 x값이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뭐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 이런 모양이 됐군요. 역시 우측도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되는 거겠고 그러면 최고차 개수를 좀 비교해주면 되는 거니까 최고차가 x제곱이고 4x제곱 됐으니까 4 이렇게 처리되는 것 같고요. 리미트 x값이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fx 자, 오른쪽도 보게 되면 2x 세제곱 8x 세제곱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4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가운데 극한값도 얼마입니다? 4입니다 라고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원래 좀 문제가 좀 더 그럴싸해지려면 주어진 식에서는 이제 등호가 없이 로운 형태가 되어 있고 그죠? 등호가 없이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리미트가 딱 붙는 순간 극한값은 서로 어떻게 될 수 있다? 같아질 수 있다 해서 이제 여기 좀 이 부분이 딱 생겨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쭉 처리해서 보니까 같아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최종적으로 4예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문제 자체 맨 처음부터 등호가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 우리가 헷갈릴 여지도 없는 그러니까 그냥 깔끔하게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양쪽에 이제 복잡한 식이 되어 있다고 해서 쫄지 말고요. 주어진 식 형태 그냥 집중해서 좀 처리해주면 쉽게 처리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6번 문제 이어집니다. 리미트 x값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네요. 마이너스 부분이 좀 부담스럽습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x 이런 부분들 t로 치환해주면 되겠죠. 치환해서 좀 식을 써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x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t 집어넣으면 되겠고요. 그러면 t 값이 이게 좀 x 값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니까 t 값은 이제 무한대로 가는 형태가 되겠고 루트 이거 제곱은 그대로 되겠고 이 부분 부호만 바꿨으면 되죠. 빼기 되겠고 t 제곱 플러스 3t 이런 형태로 좀 바꿔서 써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형태적으로 이제 무한대 빼기 무한대 이런 형태가 되어 있으니까 유리화가 기본 틀이 되겠죠. t 제곱 마이너스 3t 제곱 빼기 제곱이 되니까 빼기 t제곱 플러스 3t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요. 분자 부분들은 루트 t제곱 마이너스 3t 더하기 루트 t제곱 플러스 3t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물론 리미트 t값이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처리되겠죠. 정리를 다시 한번 또 이쁘게 하게 되면요.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t제곱은 좀 사라지는가?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3t에서 마이너스 6t 되겠고 루트 t제곱 플러스 3t 더하기 루트 t제곱. 어이구, 앞에 백인데 이거 좀 집중이 흐트러지나요? 안 됩니다. 이제 시작인데 3t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최고차 계수를 비교해 주는 형태가 되니까 1 더하기 1 이렇게 처리해서 정답은 이제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계산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치환해야 모양까지. 근데 뭐 사실은 뭐 치환 안 하고도 풀 수 있는데 그래도 뭐 유리화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겠고요. 마이너스 무한대가 좀 껄끄러우니까 치환해 가는 게 좀 그래도 안전하겠죠. 자, 됐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무한대 빼기 무한대 이런 모양 틀이 돼 있을 때 유리화를 좀 한다는 사실 자체를 잊지 말아라.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됐습니까?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 자연스럽게 풀이가 지금 진행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 평상시 연습량에 따라서 자신감 있게 뭐 쭉쭉쭉 진행만 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제 6번 마무리합니다. 함께할 문항은 7번입니다. 함수 fx에 대하여 닫힌 구간에서 주어진 식을 만족한다. 주어진 식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뭘까요? b-a분의 fb-fa 평균 변화율 f'c 미분계수 같습니다. 평균값 정리죠. 물론 이 C값이 이제 A와 B 사이에 존재합니다. 뭐 이런 이론하고 여기서부터 만들어진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됐죠? 평균값 정리 좀 나온 내용인데, 이 참수에 대해서 물어봤네요. 이때 이제 A 플러스 B,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들. 사실 이 참수에서 논할 때는 2분의 A 더하기 B 이 부분들이 C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니까 C 값이 지금 4 나왔는데 A 더하기 B 구하라 뭐 답이 8번 8 이렇게 되는 뭐 1번이 답인 뭐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풀면 안 되겠고요. 주어진 부분들 좀 확인 한번 좀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론 정리 이렇게 좀 돼 있다면 더 빨리도 풀고 또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B-A분의 fb-fa 되는데요. 뭐 이런 부분들도 효율적으로 하려면 이 x제곱 부분에 b제곱 빼기 a제곱 이렇게 써주겠고 그 다음 빼기 7의 b-a를 쓰겠고 그 다음 3 빼기 3 해서 소거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f'x 미분을 하게 되면 2x-7 처리되는데 이곳에다가 4를 대입하니까 결과 1 이렇게 써가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산수가 좀 효율적으로 되죠. 자, 인수분해에서 약분하면 b 플러스 a 되겠고 이 부분들은 7 처리가 되겠고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b 플러스 a 구하게 되면 당연히 얼마입니다. 8입니다 라고 풀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주어진 식 부분 이게 좀 b제곱 마이너스 7b 문제 식을 쭉 써도 되는데요. 이렇게 항별로 좀 쓰게 되면 나중에 또 연산이 좀 더 수월하게 된다 이런 부분들 좀 기억해 두면서 여러분들도 좀 평상시에 좀 연습을 해가지고 자유스럽게 이렇게 잘 썼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이 참수가 갖고 있는 이 평균값 정리의 성질 조금 제 메모 남겨드렸으니까 그런 것 좀 참고해가면서 학습하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이어집니다. 다음 함수 fx 그래프와 y는 x 그래프가 주어져 있습니다. 범위도 확실하게 주어져 있네요. 0과 1 사이에 a 값, 그 다음에 b 값, 1보다 큰 값. 알겠습니다.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보게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는데 f 프라임 이런 거 물어봤다는 얘기는 미분 계수를 물어본 거죠. 미분 계수 기하학적 의미가 뭐 접선 기울기 이 부분을 아는지 물어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B에서의 접선 기울기, 접선 이렇게 열심히 긋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1이라는 부분들은 이제 y는 equal x의 기울기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어떤 게 크죠? F'B 접선 기울기가 훨씬 크죠.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자, 이런 게 다 나올 게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평균 변화율 이런 건데 평균 변화율이 기하학적 의미가 뭐죠? 두 점 사이의 기울기죠. 두 점 사이의 기울기 이렇게 되는 그런 내용. 자, 근데 두 점 사이 기울기처럼 잘 안 보이죠. 실은 이게 이제 a-0, fa-f0 이런 형태라고 좀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원점하고 a점 이렇게 연결한 기울기, 그다음에 원점하고 b점 이렇게 연결한 기울기 이런 형태가 되겠죠. 당연히 b점 연결한 기울기가 더 큰 거니까 니은도 맞습니다라고 답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디귿은요. 이 부분 이제 b 값이 더 큰 거니까 나누기 해서 b-a분의 fb-fa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고 나누기 했으니까 뭐 1 이렇게 좀 돼서 1보다 작습니까? 질문하는 내용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요거는 또 뭐가 되겠습니까? 역시 평균 변화니까요. 두 점을 딱 a점하고 b점을 연결한 이렇게 이제 기울기가 되죠. 이 기울기 당연히 직선보다 더 커야 되는 거니까 부등호가
왼쪽 값이 더 큽니다라고 써줘야 되는데 오른쪽이 크다고 됐으니까 이건 좀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제 평균 변화율 두 점 사이 기울기 물어보고 있고 뭐 미분 계수는 접선 기울기 물어보는 거니까 뭐 이 내용을 정확하게 좀 잘 이해하고 있다면 뭐 도형에 가서 뭐 점 찍어가지고 기울기 조사하는 항목이니까 뭐 가볍게 풀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함수 fx에 대해서 곡선 위 점 3,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정보가 좀 많이 주어져 있는 거죠. f3은 2가 돼 있고 f'3은 마이너스 1이다. 뭐 글로 써져 있지만 뭐 정리해주면 3,2 지납니다. 이런 얘기고 접선의 기울기니까 f'3이 마이너스 1이다. 뭐 내용 주어진 내용 좀 살짝 정리한 겁니다. 됐죠? 이때 이제 gx라는 새로운 함수가 2x-1의 제곱 fx로 이렇게 되는데요. 뭐 요걸 좀 미분하라 이런 얘기인가요? 미분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곱미분인데 앞에 거 미분할 때 조심하라. 가로 형태가 되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2배의 2x-1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안쪽 걸 다시 한번 더 미분해서 곱하기 2가 생깁니다. 이런 걸 좀 처리하라 이런 얘기죠. 이 부분들이 좀 헷갈리신다면요. 뭐 전개를 해서 써주면 되겠습니다. 4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이렇게 전개해서 이 부분 미분해 가지고 8x 마이너스 4 이렇게 8x-4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그 다음 어쨌든 이제 fx 쓰고요. 더하기 2x-1의 제곱 f'x 뒤에 거 미분 이런 절차를 거쳐가면 되겠죠. 이곳에다가 뭐 이제 g'x인데 3을 좀 대입하라 이런 얘기인가요? 3을 좀 g'3을 좀 구하게 되면 3을 대입해 주니까 3 대입하면 6에 5가 되겠고 5, 4, 20 f3 되겠고 5가 되니까 25 f'3 이렇게 처리되겠네요. 됐습니까? 문제에서 이제 f3 2로 돼 있으니까 40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되니까 빼기 25 이렇게 처리해서 그러면 뭐 15가 되는 건가요? 15 이렇게 답해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뭐 주어진 정보 간단하게 메모해 가는 거 뭐 그리 어렵지 않게 좀 처리가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뭐 곱하기 형태의 미분을 할 수 있느냐 앞에 부분 미분 그 다음에 뒤에 부분 미분 해서 이제 전체적인 미분이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 근데 이제 앞에 부분들이 이제 괄호의 제곱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 미분할 때 조금 주의를 기울여가지고 미분하게 되면 큰 무리 없이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0번입니다. 실수 K에 대하여 Y는 K가 그래프와 만나는 점의 개수를 fk라고 한다. 뭐 그래프는 잘 그리면 해결되는 문제 형태인데 일단은 뭐 루트 x 그래프 부분들이 이렇게 그려져 거겠고 루트 x-2 그래프 그렇게 되면 좀 이만큼 평행이동해서 그려가면 되겠죠. 마이너스 2 내려가는 형태로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이런 그래프를 그러면 0 되는 부분들은 뭐 4가 되면 되는 건가요? 뭐 대략 그려가면 되는데 일단 중요한 부분 이거 여기다 이제 뭘 했죠? 절대값을 했다. 그럼 최종적으로 루트 x-의 절대값 이런 그래프 알겠습니다.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된 거예요? 2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대칭해서 슉 가겠고 그 다음 슉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군요. 여기 잡혀 4 이렇게 처리해서 그래프를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이제 y는 k 이 부분들을 좀 그어야 되는데요. 즉 이렇게 그어서 이제 k 값이 0보다 작게 되면 만나는 개수를 좀 fk라고 했나요? fk 이렇게 좀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은 뭐 당연히 0 이렇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쭉 올라가서 k 값이 0이 되게 되면 fk는 한 점에서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2일 때가 두 개가 되는 거죠. 2까지 두 개가 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럼 K값이 0보다 크고 그 다음에는 2보다 작거나 같아가 되는 거야. 그러면 FK는 두 개가 되겠고 그 다음에 K값이 2보다 커버리면 FK는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한 개가 되겠죠.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 이제 한 개 이렇게 만나는 그런 부분들 그래프 모양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자연스럽게 뭐 그래프를 그려가니까 뭐 쭉 해서 이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좀 안 상태에서 풀어달라. 2의 우극한이다. 오른쪽에서 이렇게 접근해가는데 어쨌든 2보다 좀 큰 거라면 뭐 당연히 근계수가 하나가 되겠죠. 이미 뭐 식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들이니까 당연히 한 개가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은 0의 자극한이다 라는 얘기는 0보다 좀 작은 쪽이니까요. 뭐 0보다 작은 쪽 이렇게 되면 이제 0 되겠고 그래프를 봐서는 이제 이렇게 좀 접근해 가는데 계속 접근해 가는 동안에는 뭐 만나는 개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FK는 0이다 이렇게 구해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이쪽은 0 그렇게 되면 뭐 1 빼기 0이니까 최종 정답은 1입니다 라고 답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나중에 극한값 구해가는 거는 뭐 하면 되는 거니까 뭐 큰 문제가 없고 주어진 부분들 그래프 확실하게 좀 그래프를 좀 그려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선들을 그어가지고 이렇게 좀 식을 만들어가는 이 과정. 사실 뭐 이렇게 하고 나서 보게 되면 많이 어려운 부분들이 아닌데, 이게 뭐 우리가 이제 문제 풀 때 이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부분들이 좀 이렇게 쉽지 않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뭐 차분하게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이게 뭐 함수식 fk를 구해가는 절차들을 뭐 이렇게 좀 쉬운 것부터 좀 연습을 좀 해가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낯설음 이런 것들이 좀 사라지면서 실력을 쌓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니까 뭐 그런 문제로 좀 여기고 연습을 좀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11번 이어집니다.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충분히 문제에 힌트 되어 있죠.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다. 평균값 정리 형태의 내용인데 문제하고 좀 연결될까요? 문제를 보니까 f-의 값 주어져 있고 열린 구간에서 모든 함수가 또 이걸 만족한다. 미분 계수 형태가 되어 있죠. 그럼 이제 f'C라는 것은 결국은 이런 이론하고 연결되는 거니까 E-2분의 F2-F-2 이런 부분들이 이제 f'C 이렇게 될 수 있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물론 시집값은 -2와 2 사이 이렇게 되어 있는 딱 연결이 되죠. 이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 결과가 3보다 크거나 같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니까 이 부분 이제 4가 되니까 4분의 F-F-2 부분들이 3, 1 이런 범위가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럼 이제 F2 값은 범위를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요? F-에다가 더하기 12 처리되면 되겠고 여기는 F-2에다가 더하기 4 이런 형태가 되는 건가요? 뭐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F2라는 부분들은 지금 F2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오른쪽만 하면 되겠네요. F-2 값이 -2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뭐 10 이렇게 처리되겠죠. 이쪽은 뭐 2 이렇게 처리되겠고 됐습니까? 뭐 자연스럽게 최대값은 10입니다. 앞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게 주어진 정의 형태가 평균값 정리 형태. 평균값 정리 형태. 이런 부분들 확실하게 좀 잘 인식하고 있으면 무리 없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아하, 이게 좀 오타가 좀 발견됐습니다. 오타가 좀 발견되는데 이 부분들이 뭐 열린 구간 이렇게 됐다는 얘기, 여기 좌표 자체가 이제 -2가 돼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 제가 좀 오타를 작업할 때 좀 미스한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은 좀 수정해서 좀 풀이를 좀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됐죠? 평균값 정리 어떻게 좀 처리되는지 아주 유용하게 좀 문제화 만들어 놓은 거니까 잘 기억 속에 넣어 두셔야 되겠습니다. 12번 이어집니다. 다음 함수 fx,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3으로 접근해 갈때 뭘까? 함수값입니까? 그럼 F3은 2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뭐 이런 정보가 주어져 있고요. 와, 오른쪽 식을 이제 얼마나 좀 잘 정리하느냐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리미트 h가 0으로 간다. h 되어 있고 잘 살펴보게 되면 f3 플러스 2h가 공통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럼 공통을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럼 g3 플러스 2h 되겠고 마이너스 g 프라임 3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 결과가 6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앞에 부분 0 집어넣으면 이게 F3 되니까 F3이 2라는 이런 정보가 되겠죠. 그러면 이 식은 좀 다시 쓸 수가 있겠습니다.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g3 플러스 2h 빼기 g 프라임 3 이건 뭐 약분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3 이렇게 처리되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분모가 0 되는데 그럼 분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g3하고 g 프라임 3이 결과가 같습니다 라고 좀 봐야 되겠고요. 그럼 주어진 식을 좀 다시 쓰게 되게 되면 g3 플러스 2h 빼기 g3으로 좀 처리해서 리미트 h가 0으로 간다 이렇게 봐야 되면 이거 그럼 미분계수 정의잖아요. 자, 근데 이제 EHD 부분을 좀 맞춰야 되는 거니까 2 곱하기 해주고 EH를 좀 만들어가면 되겠죠. 이렇게 좀 만들어가면 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처리되면 이게 이제 G 프라임 이걸로 넣고 바로 또 결과 쓰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이 결과가 또 6이라고 돼 있었나요? 6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G 프라임 3 이런 결과 처리가 되면 되는 거니까 뭐 이 부분들은 아이고 지금 6이 아니라 이게 지금 왜 이러죠? 이게 3이었으니까 3을 쓰니까 2분의 3 이렇게 처리돼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하하, 이게 뭐 오타 한번 발견하면서부터 이렇게 산식 미산하려고 합니까? 그럼 안 되는데. 자, 그러면은 자, 문제에서 우리가 풀이 중간 과정에 G3하고 G'3 결과 같다라는 부분들이 있었으니까 정답은 그냥 뭐 2분의 3입니다. 라고 해서 5번 답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미분계수 정의 이런 부분들은 이제 확실하게 학습되어 있는지 점검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좀 겁주는 형태로 복잡하게 생겼지만 공통 부분
딱 처리하고 나서 보니까 뭐 깔끔하게 정리가 됐고요. 그 부분들은 뭐 가 부분들 연결해 가니까 깔끔 처리해서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 식이다라고 보면 되겠고, 이제부터 좀 살펴보게 되면 분모가 0이니까 분자도 0 돼야 되는 그런 관점에서 관계식 나왔고, 그럼 최종적인 관계식 얻어져 갈 때, 자, 이 부분들이 이제 미분계수 정의죠. 미분계수 정의, 그런 형태의 모양꼴이라는 사실. 그래서 뭐 EH 이렇게 맞춰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만 좀 살펴가면 무리 없이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출제자가 뭐 식을 조금 막 복잡하게 해서 최대한 뭐 숨기려고 노력했지만, 우리가 이제 학습 정의 부분이 확실하게 잘 돼 있다면 무리 없이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셈과 숙지고 문제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두 함수 fx, gx 그래프가 그려져 있습니다. 두 함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gx에 대해서 일로 갈 때, 일로 접근해 갈 때 극한값, 일로 접근 좌극한 우극한 알아보라는 얘기죠. 그래프에 따라서 쭉 가게 되면 향하는 곳이 1이라는 좌표를 향해 간다 라는 얘기니까 맞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이거 좀 합성함수니까 좀 절차를 좀 밟아야 되죠. 리미트 x값이 1로 접근해 갈 때 f, gx 이렇게 처리해 가는데요. 합성함수 할 때 좀 신경 써야 될 항목이 있습니다. 근데 뭐 gx에 1로 접근해 갈 때 극한값이 뭐 1로 이렇게 가는 건데 그냥 1이라고 해주면 안 되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값은 아래쪽에서 접근해 가는 거니까 1보다는 조금 작은 그런 형태죠. 그러니까 결과 자체가 1은 되는데 1보다 조금 작은 이런 개념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리미트 x값이 1의 자극한 형태일 때 fx다, 이런 관점으로 좀 바뀐다는 사실, 여기 넘어가는 절차를 좀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1로 접근해 갈 때의 좌극한 이런 형태니까 좌극하는 왼쪽 접근이죠. 이렇게 함수값 가는 거니까 함수값은 얼마가 되겠다? 1이 되겠다. 맞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 합성함수한 결과가 1에서 연속입니까? 그러면 지금 극한값을 좀 물어봤으니까요. 함수값을 알아보면 되죠. f, g1 이 함수값을 좀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g1 함수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겠으니까 0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f0 처리가 되겠고, f0을 구하게 되면 0일 때의 함수값은 0 이렇게 되는 그런 항목. 자, 그러면 이제 위에서는 이게 1이었는데 이 부분들이 서로 다르죠. 이렇게 되면 연속이 아니 되겠죠. 자,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답 기억 니은 풀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뭐 이게 지금 그래도 다 연계되는, 맨 처음에 이제 1에 접근해 갈 때의 극한값에서부터 합성함수의 극한값, 뭐 연속성 이렇게 연결되는 문제라서 좌표가 이곳저곳 왔다 갔다 안 하는 거니까 조금 집중력을 발휘해 가면 잘 풀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문제 형태로 봐서는 이제 두 번째 내용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죠? 접근해 갈 때 정확하게는 이제 접근해 가는데 아래쪽에서부터 접근해 가는 거니까 극한값이 1이긴 한데 실질적으로는 1보다는 조금 작은 값이었다. 이런 부분들을 살려서 이렇게 극한에 처리해 가는 이런 부분. 이게 이제 합성함수 극한할 때 이제 제일 중요한 요소니까 그런 부분들을 챙겨서 풀이를 진행하게 되면 무난히 연속성까지 조사해서 답해 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함수 fx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를 중심으로 함수식이 좀 나눠져 있는데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네요. 오호, 이런 것은 뭐 연속인 함수 안에 미분 가능 이런 함수가 존재한다라는 뭐 집합적인 개념이 필요한 거겠죠. 그럼 이제 x는 1에서 우선 뭐를 조사해야죠? 연속이 돼야 되겠다. 이부터 조사해야 되겠습니다. 뭐 주어진 식에 대한 1 대입해주면 되는 거니까요. 1 더하기 a 제곱 마이너스 1 결과. 그 다음에 여기는 뭐 a 플러스 2 결과가 되겠죠. 자, 이렇게 처리되면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는 0이다 라고 해서 a 마이너스 2 a 플러스 1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이곳에서 보면 a 값은 2거나 마이너스 1 뭐 둘 중에 하나가 이제 답이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뭐 미분 가능하다라고 이미 나와 있으니까요. 이때는 주저하지 마시고요. 미분을 그냥 곧바로 해버리면 되겠습니다. 미분하게 되게 되면 2x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1 미분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2 이렇게 처리되겠죠. 역시 x는 1에서 조사를 하니까요. 이곳에다가 이제 2를 대입하게 되면 2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1 부분들이 2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이곳에서는 그럼 뭐 a제곱은 1이다 그러니까 a 값은 또 플러스 1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동시에 만족하는 값 이렇게 찾아가면 되는 거니까 정답은 이제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풀어가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집합적 포함 관계 맨 처음에 정리해 준 부분들이 문제의 좀 핵심이 이러니까 이 부분만 놓치지 않으면 되겠고요. 미분 가능성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미분 가능하다라고 전제 조건이 깔려 있으니까 연속, 그다음 아예 미분해서 처리했죠. 해서 이제 함수값 이렇게 미분 결과 이제 같아지는 이런 부분들 됐습니까? 뭐 주어진 이제 정보를
제대로 해석하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효율적으로 좀 풀이 가능한 거니까 이런 거 좀 참고해 가지고 학습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15번 이어집니다. 최고창의 개수가 1인 3차함수 fx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gx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곱하기 한 결과 또 이렇게 되나요? 3차에다가 뭐 곱하기 했는데 왜 차수가 줍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g에 대한 정보가 있으니까 이럴 때는 이제 마이너스를 대입해보면 되죠. f-1, g- 이렇게 대입했는데 오른쪽은 대입하면 0이 됩니다. 근데 g 부분이 있으니까 f-1은 0이다 이런 얘기 좀 알 수 있겠고요.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뭐 gx를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fx로 가서 나누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인수가 있으니까 x 플러스 1, 그 다음엔 3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x제곱 ax 플러스 b 이런 형태를 좀 놓고 풀이를 좀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이 x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게 약분해서 좀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gx라는 함수를 이제 대략 알았는데 gx가 실수 전체 집에서 연속인 gx라고 했으니까 g 함수값 이렇게 쓰니까 알아보면 되겠죠. 리미트 x 값이 이제 마이너스 1로 접근해 갈 때 x제곱 ax 플러스 b 그 다음에 x 이렇게 처리되는데 요때 값이 g-1이 돼야 되겠고 그 값이 이제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좀 처리해서 g 마이너스 이렇게 결과가 되는 거니까요. 그죠? 극한값, 함수값, 결과 같다 이렇게 이제 연속 알아보는 거죠. 자, 이제 대입을 해보게 되게 되면 문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 되겠고요. 이쪽 대입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1 마이너스 a 플러스 b 되는데 결과가 좀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돼야 되겠죠? 그러면은 1 마이너스 a 플러스 b 이 결과는 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a하고 b하고 결과가 같아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gx 부분들을 좀 다시 쓰게 됐을 때 x제곱 ax 플러스 a 이렇게 쓰면 되는 건가요? x 이렇게 좀 쓰면 되는 그런 형태인데 자 이게 좀 연속이 되려면 분모 부분들이 유리함수 형태니까 이게 0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판별식 D를 보게 되면 a제곱 마이너스 4에 이 부분 0보다 작다 해서 a 값의 범위가 0하고 4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이런 형태. 근데 이제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나요? 문제에서 함수값 형태에서 G3을 구하라고 했네요. G3 이렇게. 그 다음에 문제에서 F형이 자연수다라고 했으니까 A값은 이걸 만족해주는 자연수가 되겠군요. 3을 구하게 되면 3을 대입해주니까 3 되겠고 여긴 9 플러스 4A 되는데 이 값의 최소를 구한다는 얘기는 분자가 최대가 돼야 되겠고 그럼 A를 얘다가 3을 좀 대입하라 이런 얘기죠. 만족해주는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3 대입하게 되면 3이 약분되는 거네요. 그러면 3 더하기 4분의 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답은 이제 7분의 1에서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7분의 1, 특이한 숫자라서 살짝 긴장했는데 답 깔끔하게 있죠? 자, 주어진 정보들 효율적으로 좀 잘 써가야 되는데 이게 좀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죠? 주어진 조건 되는데 G1 주어져 있으니까요. 이렇게 대입해서 F 정보 찾았고 그렇다는 얘긴 나누기 할 때 그런 인수가 있어서 약분돼서 GX 모양들을 좀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좀 살펴본 거죠. 그 다음에 문제에 주어진 조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gx다 라고 돼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주어진 함수값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극값 이용해서 a, b 사이의 관계식 됐고 관계식에서 다시 식을 좀 더 간단하게 만들어놨는데 전체에서 연속이려면 유리함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모는 또 0이 되면 안 되는 거니까 2차식이 이제 항상 0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반별식도 0보다 작다라는 이론들까지 몇 가지 이론들이 꼼꼼하게 점검해서 풀이를 진행해야 될 그런 형태니까 긴장감을 늦추고 조금이라도 좀 방심하게 되면 문제를 못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된 것 같습니다. 조금 복잡해서 흐름 다시 한번 그리고 중요한 키포인트들 되짚어 드렸으니까 철저하게 복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16번 문제 함께 살펴봅니다. 함수 fx에 대하여 a에서 곡선에 그은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이다. 아주 특이한 결과네요. 접점 좌표 주어져 있을 때 넓이를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는데 함수 좀 살펴보고 좌표 좀 살펴보게 되면 요건 조금 생각했던 것보다는 어렵지 않게 또 접근 가능한 그런 내용 같습니다. 왜냐면요 주어진 이 함수 자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벽하게 이제 대칭 구조 모양 형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대칭 구조 모양 형태 2x 4제곱 짝수처럼 되어 있는 대칭 구조 모양. 대신 또 a점 좌표도 0,a 이렇게 처리해가지고 가운데 부분에서 긋는 거니까 나오는 부분들이 대칭 구조 모양 형태로 좌표가 돼야 되겠습니다. 근데 직각이 된다고요? 그럼 또 어떤 정보도 있습니까? 기울기가 1, 기울기가 마이너스 이렇게 돼야 된다는 정보까지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와, 그렇지 않다면 사실은 뭐 그래프 밖에서 그래프 접선을 하면 t, ft 이렇게 처리하고 뭐 f 프라임 t에서 뭐 접선 방정식을 만들고 이 부분들이 뭐 a점을 지난다. 이렇게 뭐 열심히 풀어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뭐 좌표 찾았을 때 그다음에 접점에서의 뭐 접선 기울기 뭐 서로 수직이니까 기울기고 마이너스 뭐 이렇게 풀어야 될 뭐 장하게 길식인데, 뭐 이렇게 뭐 접선 기울기 자체가 완전 대칭 구조라서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는 거니까, 뭐 45도 이런 형태라서 알 수 있는 거니까 아주 중요한 정보를 얻는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주어진 f 프라임 x를 좀 구하게 되게 되면요, 8x 세제곱이 되겠죠. 세제곱 이 부분들이 뭐 접선 기울기 아예 이제 1 이렇게 써놓게 되게 되면 x 세제곱은 8분의 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x 좌표가 이제 2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쪽 접점 좌표가 이제 2분의 1, 테이프하게 되면 16에 8분의 1 이렇게 처리돼서 뭐 좌표 하나를 좀 알겠고요. 그러면 대칭 구조니까 자동으로 마이너스 2분의 1, 8분의 1 또 다른 좌표 좀 알 수 있는, 걱정했던 것보다 조금 쉽게 처리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A점 좌표는 접선 방정식을 구해야 되겠죠. 8분의 1, 이 정도는 뭐 걱정했던 거에 비하면 가벼운 풀이니까 접선 기울기 1을 해서 x 빼기 2분의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y는 x 더하게 해주면 8분의 3이 되는 거군요. 이렇게 처리해서 그러면 A점 좌표는 이제 0, 마이너스 8분의 3 해서 가볍게 모든 부분들이 처리돼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삼각형 넓이 ABC를 구해달라 이렇게 처리해주면 2분의 1에 그러면 x좌표가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처리됐었으니까요. 밑변기를 이래다가 높이가 8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3이니까 2분의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전체 넓이 또 4분의 1 해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사한 문제네요. 자, 원래 주어진 거로 하게 되면 좀 상상하기도 사실 싫죠. 좌표 조절에서 이미 좌표에서 접선 방정식에서 A점 지난다. 그럼 이제 사실 여기서 말은 여기서 끝냈지만 이 방정식을 열심히 풀어서 근을 구하고 근이 또 이제 나왔을 때 그래서 접선 기울기 열심히 구해서 수직이니까 기울기고 마이너스 1까지 해서 이제 풀이를 한참 많이 진행하고, 그 다음 또 넓이 구해가는 것도 또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인데 지금은 대칭 구조 됐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딱 보고 좀 캐치가 돼야 되겠습니다. 대칭 구조를 이용해서 그럼 좌표 자체도 좀 수월하게 구했고요. 그죠? 대칭에 의해서 또 이쪽 좌표들을 쉽게 구했고, 접선 방정식에서 절편까지도 아예 좀 쉽게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패턴이니까, 주어진 특징, 제가 좀 설명드린 부분들 정확하게 좀 잘 이해하셔서 쉽게 여러분들도 접근해서 풀이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17번 문제 살펴봅니다. 다항식 fx가 이미 실수 x에 대해서 주어진 식을 만족한다. 항상 성립한다 이런 얘기인데, 이런 문제 풀 때는 차수 부분들을 살펴가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이때는 몇 식을 좀 복잡하게 다 들고 다니지 말고요. 그 다음 개수도 그냥 ax n제곱해서 이제 차수를 좀 조사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맨 처음 앞에 부분 살펴보게 되면 x제곱 처리가 되겠고, 미분하게 되면은 a 곱하기 x에 n-1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a, n 쓰고 차수를 그러면은 차수를 좀 계산했었어야죠. 뭐 n 플러스 이렇게 써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1-2x 원래니까 ax n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형태. 뭐 상수항 부분은 없고요. 이런 부분들이 성립해야 되는 그런 차수를 좀 찾아가는 거죠. 그럼 최고차 부분 살펴보게 되면 a, n 처리가 되겠고, 여기 이렇게 전기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2a가 되는 거죠. 이렇게 괄호 처리되고 xn 플러스 1제곱 처리되는데, 이런 부분이 성립하려면 이 부분들이 이제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n 값이 2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차수를 좀 이렇게 밝혀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뭐 차수가 이렇게 되는데 뭐 개수를 an 마이너스 이렇게 놓을 필요 없죠.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놓고 열심히 풀이를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근데요, 안타깝게도 더 좋은 풀이법이 없어가지고 그냥 대입해야 되는데 어떡하죠? 해야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주어진 식 미분하면 2ax 플러스 b 처리가 되겠고요. 이곳에다 x제곱을 곱하기 하고, 그 다음에는 1-2x 되겠고,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열심히 쓰고, 그 다음에 빼기 2는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해가면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전개를 하게 되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2ax 세제곱 이렇게 전개할 때 마이너스 2ax 세제곱, 여기는 뭐 지워지게 이제 만든 거니까 당연히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x 제곱항들을 좀 잘 살펴야 되는데, 여기가 좀 복잡한가요? 2ax 원래 이거 또 했습니까? 제가 좀 정신이 없는 건가요? 침착해야 되는데. 자, 그러니까 bx 제곱이 되겠고,
x 제곱항이 이렇게 전개할 때 빼기 더하기 a가 있군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전개할 때 돼 있으니까 마이너스 2b x 제곱 처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 x항은 이제 더 이상 안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쪽에서 전개할 때 뭐가 있습니까? x 전개할 때 bx 제곱이 있겠고, 이렇게 전개할 때 마이너스 2c x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상수항이 어떻게 되죠? c 마이너스 1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되는 항이 되겠습니다. 각각 항들이 이제 0이 되면 되는 거니까요. 상수항부터 살피면 c 값이 2라는 것을 살폈고, c 값이 2가 되니까 b 값은 4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가 어떻게 된가요? a-b 이꼴 이렇게 제로 이런 형태였는데, 그렇다면 뭐 a 값도 자연스럽게 4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전부 다 구해진 상태에서 f2를 구하라, 그런 얘기는 뭐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구해가는 거니까 정답은 10입니다 라고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10. 오, 그렇죠. 자, 이제 문제 형태. 이미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합니다. 만족한다는 얘기는 이제 항상 성립해야 되는 거니까, 또 다항함수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이때는 차수를 조사해 가는 거예요. 가장 높은 차수만 살펴보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차수를 좀 밝혀내고, 미지수가 좀 많아서 개수를 좀 이렇게 뭐 복잡한 식으로 써져 있는데, 뭐 2차식이 돼 있을 때는요, 개수를 이렇게 좀 깔끔하게 하고, 대신 풀이를 좀 해서 이제 항등식 형태를 풀어야 된다는 거죠. 대입해서 항등식 형태를 좀 풀이 진행해야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니까 차분하게 좀 대입해서 처리를 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자, 문제 형식만 정확하게 기억하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니까 제가 좀 설명한 부분들 정확하게 좀 이해하고 학습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8번 문제 살펴봅니다. 0부터 무한대까지 정의된 두 함수 fx, gx가 있습니다. fx, 범위에 따라서 식이 좀 조져 있는데 fx 그래프가 조져 있습니다. 좀 다시 한번 볼까요? 0과 1 사이 구멍 뽕뽕 뚫어서 0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 자, 여기 m에다가 이제 뭐 m이 자연스럽게 있으니까 1을 대입해주면요, 1보다 크거나 같고, 이때 이제 뭐 결과가 1로 풀린다는 얘기죠. 대입해주니까 3보다 작다, 구멍 이렇게 되겠고, 다음에 2 집어넣게 되면 2로 풀릴 때는 여기 값이 집어넣으니까 이제 3보다 크거나 같고, 이게 가우스 기호 형태처럼 해서 이렇게 풀어가는 거군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색칠해서 이렇게, 알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이제 fx가 정의되어 있다, 그런 얘기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gx는 또 뭡니까? fx를 기준으로 처리해가는 건데, 또 x하고 이 fx하고 뭐 비교를 해가지고 어느 게 크냐 작냐 이런 걸 좀 해야 되는 건가요? 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뭐 주어진 fx를 이용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죠. 가령 이제 x 값이 뭐 1인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어진 부분에서 이제 앞에 있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x 값이 만약에 1이라고 치게 되면 범위 자체는 1하고, 이때는 f1이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2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됐습니까? 2fx 되니까 이렇게 큰 부분이니까 위쪽 형태, 그럼 이제 fx가 되는 거니까 fx가 좀 1로 풀렸으니까, 그러면 이때는 이제 g1이 1로 풀린다, 뭐 이런 얘기군요. 그러면 x가 그럼 2일 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함수값은 2가 되겠고, 이때도 근데 f1은 2가 되니까 2 이렇게 되니까 앞쪽이 클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g2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2fx 그대로 2fx에 해당하니까 1에다가 2배한 2 이렇게 이제 풀려가겠다. 함수식이 뭐 달라집니다. 그럼 이제 1과 2 사이에서도 이렇게 좀 달라져 간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은 요 1 부분들은요, 조금 제가 다시 좀 써지게 되면 그냥 이게 1이 아니고, 사실은 x값이 1보다 크거나 같고, 이게 유지가 되려면 2보다 좀 작은 숫자가 되겠죠. 2보다 이렇게 작은 숫자일 때는 이 gx 이런 부분들이 이제 1로 풀려가는 거겠고, 됐습니까? 이제 x값이 2가 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크거나 같아지는 그런 모양이 되는 거니까 x값이 2보다 크거나 같고, 실질적으로 정의가 3까지 돼 있으니까 3보다 작을 때 이때는 이제 gx는 이제 2로 풀려간다, 이런 형태가 좀 처리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근데 요게 조금 그러면요, 그 다음에 좀 3 이런 걸 해보면요, x값이 그러면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을 때는 요 값은 지금 요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3을 좀 생각하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때는 이제 2로 풀리는데 이 값이 이제 4가 되거든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위쪽 범위가 되겠습니다. x값이 여기 좀 크게 해봐야만 4보다 작아지는 그런 형태니까. 됐습니까? 이때 gx는 그럼 뭐로 풀리겠습니까? 문제가 이제 fx니까 이제 2로 풀린 거 이제 제곱해야 되니까 이제 4가 처리되겠죠? 여기 이제 제곱 형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x값이 4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다,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때는 이 값이
뭐 함수값 자체는 뭐 4 이런 형태가 되겠고 이 부분들이 뭐 나온 결과 2제곱이니까 4보다 크거나 같은 이런 내용이 되겠죠. 이런 숫자들을 지금 예를 들은 겁니다. 뭐 4보다 5 사이니까 이때는 gx 이렇게 풀리는 부분들이 풀린 값이 2로 풀리는 거니까 4 이렇게 풀려가는 그런 내용들 됐습니까? 자, 어떻게 풀려가는지 대략적으로 좀 이해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뭐 gx를 좀 이해를 잘 해야 되는데 우리는 gx가 이제 36으로 풀려가야 되는데요. 와우. 지금 풀려나오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값에 따라서 뭐 위쪽 형태에서도 나올 수가 있고 아래쪽 형태에서도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위쪽 fx 제곱 이런 형태가 36이 이런 되는 경우라면 fx 자체가 이제 6으로 풀리는 경우가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근데 이제 범위가 교묘하게 좀 이렇게 처리가 된 거니까 6으로 풀리는 범위, 즉 우리 y 값이 6이 된다면 이 6으로 풀려가는 이런 범위를 좀 살펴봐야 되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요 밑에 있는 범위 형태가 살펴봐야 되는 거니까 1에서 13 사이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x 값이 1에서 11에서부터 13이면 11보다 크고 이제 12보다 작을 때 뭐 이런 형태로 풀려가겠죠. x가 이제 12보다 크거나 같고 13보다 작을 때 이렇게 풀려가는 이런 경우에 특히 이제 위쪽 부분에서 살펴보게 되게 되면 뭐 좌표 자체는 뭐 f 자체는 이게 이제 6으로 풀려가는 거니까 12 이렇게 되는 거였죠. 2fx 이렇게 돼서 이제 12로 풀려가는 항목이 되겠고 여기 숫자는 그냥 11로 예를 들죠. 뭐 실질적인 숫자는 이런 해당하는 숫자가 되겠고 됐습니까? 자, 이때는 이제 fx의 뭐 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이게 이제 6제곱에서 36 풀려가겠다 이런 항목 되겠습니까?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그런 항목이 되는데 우극한 이렇게 좀 처리해 가는 거니까요. 정수 이제 자연수 n에다가 처리해 가는 거니까 당연히 n 값은 이제 11이 되는 그런 형태 이쪽 조건이니까 n인 11 이런 경우에 이제 한 가지가 생기겠고 그 다음에는 밑에 있는 부분들 보게 되면 이 fx 자체가 36이 되는 경우가 있겠죠. 와우. 이 fx 자체가 36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fx가 그러면 뭐 18로 풀려가는 그런 얘기. 그럼 이제 이 범위 나누기 하는 형태를 봤을 때 이 fx니까 여기가 36 되겠고 그러면 이쪽이 지금 뭐 35 이런 형태가 알골래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이쪽에 이제 풀려나오는 부분들이 아까 예를 들게 되면 36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범위 자체로 봤을 때 원래 x 범위가 35부터 37 이렇게 되는데 35에서부터 36 이렇게 되겠고 x 값이 36보다 크나 같고 37 이런 경우 특히 이제 아랫부분이죠. 아랫부분 형태가 풀려가는 거니까 되겠습니까? 자, 이런 범위 우극한 형태가 되니까 뭐 36이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n이 이번에는 36 이런 경우 이렇게 이제 두 가지 경우가 발생하겠다. 좀 처리해 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돼서 값들을 열심히 구했는데 두 개, 이거 합하라는 얘기, 결국 두 개 합하라는 얘기니까 47을 답해달라 이런 뜻인데, 와, 어렵네요. 역시 그래도 이제 앞에 부분에서 이렇게 좀 문제의 좀 규칙을 좀 이해해간 부분들, 이 부분들이 좀 그래도 마지막에 이해하는데 좀 보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맨 처음에 fx 차분하게 뭐 가우스 기호 하듯이 범위 표시해서 이렇게 가는 부분들, 제가 이제 앞에 부분 두 개 있는 숫자를 예를 들었는데, 이렇게. 됐습니까? 처음에는 이 부분이 어려우니까 그냥 x는 1로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1보다 크거나 2보다 작을 때 그런 경우 되겠습니까? 이렇게 결과들 이용해서 처리 가고 그 다음 처리 가는 부분들 다시 한 번 더 3, 4에서부터 똑같은 규칙이라는 사실들 보여간 거 연습. 자, 이제 이 연습한 결과를 가지고 최종 36으로 풀려가는 부분들은 위에 쪽에서 풀려갈 수도 있고 아래쪽에서 풀려갈 수도 있으니까 fx 제곱이 36이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2fx가 36이 되는 경우 이렇게 좀 나눠서 푼 거죠. 대신 이제 위에서 규칙을 역으로 적용해서 숫자를 좀 찾아가야 되는 거니까 11하고 36 찾아간 이 부분들 되겠습니까? 풀이를 해드렸는데 쉽지가 않군요. 아무래도 이게 좀 모의고사 문제 이런 데서 나왔던 거를 좀 옮겨서 좀 문제 내신 거죠. 자,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정확하게 문제의 뜻을 이해해서 풀어가는 부분이 중요한 건데 자, 막 까탈스럽다는 거 뭐 인정해야 되겠죠. 까탈스러운 부분이니까 복습도 복습 연습장 펴놓고 다시 한번 또 막 사실 뭐 fx 그래프 그려가는 것도 좀 연습을 좀 해야 되는 그런 문제 형태니까 철저하게 복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논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1사분면에 점 P가 있습니다.
그래프의 점일 때, 그래프의 점에다 대입했다는 뜻이군요. 뭐 알겠습니다. B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 만나는 점 Q, 알겠죠. 근데 뭐 Q점 좌표도 어려운 거 아닙니다. X 좌표가 그대로 A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죠? 수선의 발 내는 거니까. 근데 이 참수가 만나는 거니까 그냥 대입하는 거니까 2분의 1 A제곱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 좌표도 매우 쉽게 처리되겠습니다. P점도 써볼까요? A제곱 플러스 3 이렇게 써져 있고. 됐습니까? X축하고 만난다? 그럼 H는 더 쉬운데요. A, 제로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뭐 가볍게 좌표 풀이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뭐 PQ 길이를 지름으로 한다. 와우, PQ 길이다. 그럼 뭐 빼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2분의 1 A제곱 플러스 3 해주면 이제 PQ 길이 좀 나오는 거고요. 둘레 길이 AN요? 둘레 길이는 2파이 이렇게 처리되는데 반지름 형태가 지름 형태가 나와 있으니까 와우. AA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들은 그럼 2분의 1 A제곱 플러스 3에다가 파이만 붙이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QH, QH. 그러면 QH 길이, 이 부분도 좀 어렵지 않게 그럼 2분의 1 A제곱이 되겠고, 이거를 또 뭐로 한다? 지름으로 하는 원 둘레 길이, BA 길이. 그럼 또 2분의 1 A제곱 파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또 어렵지 않게 처리 가능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리미트 A 값이 무한대로 갈 때 뭐가 됐습니까? BA 분의 AA 이 길이가 이걸 물어본 건가요? 그럼 뭐 가볍게 처리할 수 있겠죠? 2분의 1 A제곱 파이 분의 2분의 1 A제곱 더하기 3 파이 이렇게 처리되는데 뭐 파이는 소거하고요.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 이렇게 처리되는데 뭐 2차 분의 2차 이렇게 됐으니까 뭐 개수 비교를 해주면 가볍게 1입니다 라고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어렵지 않게 접근 가능한 건데, 그래도 뭐 식을 만드는 부분들은 좀 겁을 팍팍 주는군요. 막 이게 문장이 이게 여러 줄이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그림들은 좀 화려하게 주어져 있고, 이런 부분에 속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죠? 뭐 좌표 잡는 것 자체가 뭐 매우 평이했고, 길이 구해가는 건 뭐 말할 것도 없이 쉬운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 지름으로 한다. 뭐 변화될 것도 없이 뭐 그대로 해서 이제 거기다 파이만 붙이면 되는 그런 형태들이니까, 우리가 좀 쫄지만 않았다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으로 구성된 것 같습니다. 됐죠? 스스로 식 만들어서 극한값을 구하라. 출제자들이 아주 관심이 많은 그런 문제 형태인데 차분하게 이제 하나 둘 이렇게 좀 대입해가면서 실력을 쌓아서 자연스럽게 좀 풀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열심히 여러분들 노력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닫힌 구간 0, 4에서는 구간을 또 0, 2, 2, 4로 나눠서 함수식 주어졌고요. 그 다음 부분들 요건 또 뭡니까? 주기가 4입니다 라는 뜻으로 반복된다 이런 얘기죠. 범위는 0부터 4까지 주어져 있는데 이 부분도 이제 2를 중심으로 나눠져 있고요. 여기 주어진 내용들이 또 4부터 이제 8 사이에 또 이제 이렇게 반복돼서 또 그려지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연속이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이용해서 이제 만족하는 AB를 구하게 하려면 먼저 뭐 해야 되겠죠? 뭐 2에서 좀 범위 쪼개져 있으니까 알아봐야 되겠죠? 리미트 x 값이 2로 접근해 갈 때 2의 좌극한 2보다 작은 형태에서 좀 대입을 해야 되는 걸까요? 이곳에 대입하게 되면 이곳은 이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이렇게 알아봐야 되겠고 리미트 x 값이 2의 우극한 이렇게 처리될 때는 큰 값이니까 bx 플러스 1 이곳에서 좀 알아봐 달라. 물론 결과가 좀 같아야 되겠죠? 2를 대입해 주는 거니까 a-4 부한 부분들 그다음에 2b 플러스 1 부분들 결과 같아져라. a-2b는 5다라는 관계식을 좀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주기가 반복되는 거니까요. 이때는 뭐 4 부분에서 좀 알아본다 라고 될 때는 4에 대해서 이제 좌극한 이렇게 알아볼 때는 사실은 그 값 자체는 뭐 주어진 식 처리 일단 뭐 쓰죠. 뭐 x값이 4에서 저극한할 때는 뭐 함수식이 주어져 있으니까요. bx 플러스 1에다가 좀 대입을 해주면 되는데 리미트 x값이 4에서 우극한할 때가 좀 문제가 되겠습니다. fx 이렇게 될 때. 근데 이제 주기를 좀 이용해야 되니까 이 부분들은 리미트 x값이 어디로 가야 되죠? 이렇게 접근하는 부분들 주기니까 이제 0으로 접근해 가는 거죠. 0의 우극한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0의 우극한이라면 0 부분에 있는 거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 이곳에 대입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결과 같아져야 된다. 그래서 4를 대입하면 뭐 0 대입부터 쓸까요? 0 대입한 이 부분을 쓰게 되면 a가 되겠고 여기다 4 대입하면 4b 플러스를 처리가 되는 거니까 a-4b는 1이다 라는 관계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위에 이 두 부분들을 이제 연립을 해야 되겠죠. a-2b는 5, a-4b는 1 처리되는데 빼기를 하게 되면요. 2b는 4 처리되니까 b 값이 2가 되겠고 b 값이 2가 된다라는 이야기. 그럼 4니까 a 값은 9 해서 a 값, b 값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주어진 문제, 주기가 4라는 사실들을 정확하게 좀 잘 이해하고 이걸 좀 이용하느냐. 뭐 그냥 물론 x는 2에서 연속도 좀 알아보는 봐야 되겠죠. 근데 이 부분들은 뭐 저격한 우극한 이 개념에 헷갈리지 않고요. 문제는 이제 주기를 이용해서 4에서 저격하는 부분은 4에서 우극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0의 우극한으로 좀 대처를 해서 여기 좀 같아진다. 이 부분들이 핵심적인 항목이 되겠습니다. 주기 4를 이용하는 거니까요. 이해됐습니까? 좀 그럴싸하게 좀 처리된 문제 학습을 통해서 확실하게 좀 잘 이해해 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21번 논술형 세 번째 문제가 되겠고 숙지고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와우 극한값이 이렇게 되는데 n도 있고 p도 있고 q도 있고 미지수가 되게 많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뭐 6이 1이라는 작물은 좀 주어져 있는데 와 100까지 좀 다 하라 조금 까탈스러운 것 같은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도 뭐 열심히 좀 알아보면 되겠죠? x-1, x-1분의 xn제곱 더하기 px 플러스 q 이렇게 처리가 됐고요. 6을 좀 이용하고 싶으면 여기다 이제 6을 좀 대입해보면 되겠죠. 6을 이렇게 대입하는데 그냥 n으로 좀 알아봐도 되겠죠. 자, 분모가 0 돼서 분자가 0 되는 건 알겠는데 이런 부분 나올 때는 어떻게 되죠? 이때는요 센스 있게 여기 x의 n제곱 더하기 px 플러스 q 이런 부분들을 fx 이렇게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어진 식은 리미트 x 값이 1로 접근해 갈 때 x-1분의 fx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요. 당연히 분모가 0이니까 0분의 0꼴 이렇게 쳐야 되니까 f1은 0입니다. 이런 것 좀 전부 메모하고요. 0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 이 부분들은 바로 뭐가 되죠? 도함수 정의 되니까 f'1 이런 형태가 된다. 이런 부분들을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이 부분들이 이제 결국 f'1이 결국 뭐다? an이다. 이렇게 주어진 이런 정보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걸 이용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서서히 좀 한번 해볼까요? 이를 대입해주면, f'1을 할까요? 그러면 f'x를 먼저 구해야 되는데, nx, n-1제곱 플러스 p 처리되겠고, 이곳에 이제 1을 좀 대입하게 되면, n 플러스 p 처리되는데, 이게 이제 a6 이렇게 처리가 돼서, an 되는 거겠고, 지금 6을 이곳에다가 대입한다, 이런 얘기는, 그럼 뭐죠? 6 플러스 p는 이꼴 1 처리되는 거니까, p 값은 얼마 마이너스 5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F1도 해야 되겠죠. F1을 좀 알아보게 되면 P 플러스 Q 플러스 1 되는데 이 부분들이 0이었죠. 이렇게 처리되니까 그러면 Q 값은 그럼 얼마가 되겠습니까? 여기다가 좀 대입을 해주면 되는데 지금 근데 Q 값이 필요한가요? 일단은 뭐 알아보겠습니다.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4에 4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근데 뭐 Q가 필요 없네요. AN이니까. 지금 문제 풀이가 지금 시그마 N은 1부터 100까지 AN 이렇게 처리됐는데, 와우. P 값만 구하면 되겠군요. 시그마 N은 1부터 100까지. 그러면 N에다가 P 값이 마이너스 5 되니까 요거 처리하라는 얘기죠. 갑자기 수열 문제가 됐습니다. 시그마 N이니까 2분의 100, 아이고, 그래. 2분의 하면서 N을 쓰는 이런 일을 벌이지면 안 되는데. 2분의 100에다가 101 처리해주면 되겠고 이거는 5가 100번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500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와우 숫자 커져가는데 이런 항목이 되겠군요. 자 이거 약분하면 50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50을 공통으로 끄집어내면 101 빼기 10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제 50 곱하기 91이 답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답을 또 그럴싸하게 써야 됩니까? 5, 9, 45, 5는 5 처리될 거면 4550 이렇게 써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와, 이게 n제곱 되어 있는 거라서 쉽지 않은 거죠? 제가 좀 이렇게 처리한 부분들은 제가 생각해도 좀 잘 처리한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문제 형태, 도함수 정의,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정보 얻어내는 부분들, 정보 얻어내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는 이제 문제에 주어진 게 뭐 6일 대 1이다라는 부분들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 부분들에서 미분한식 이제 주어진 이 부분들. 그러니까 이곳에서 이거 얻어낸 거죠. 얻어낸 부분에서 이제 P값마저 찾아가는 과정. Q는 괜히 했습니다. 그죠? 최종적으로 이렇게 대입해서 이런 모양 만들어서 수열 계산해가는 그런 절차. 뭐 다시 한번 큰 흐름 살펴보니까 뭐 그럭저럭도 할 만한 그런 문제였는데 어쨌든 느끼는 감이 수열하고 또 주어진 부분하고 연결시켜가는 부분이 그렇게 뭐 쉽지만은 않은 그런 내용이니까 철저하게 좀 복습을 좀 잘해야 될 그런 문제 유형인 것 같습니다. 자, 21번 숙지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 좀 까탈스러운데 어떻게 좀 잘 이해되시겠습니까? 열심히 해서 좀 잘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자, 21번 마지막 문제였고요. 앞쪽에도 좀 아이디어 좋은 문제들 중반 이후에 좀 여러 문제들이 등장했는데 복습 철저하게 잘해서 실력 쌓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숙지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헌이었습니다.